半导体材料、消费电子、锂电池、面板、通信设备和民用造船方面处于世界领先地位。境内保有大量的古文化遗址，是世界文化遗产数量最多的国家。韩流在亚洲乃至世界都具有很大的影响力。韩国为什么会成为发达国家？这究竟是什么原因？那么韩国到底有多发达？各方面和中国比有多大的差距呢？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BTS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을 분석한 미국 외교 전문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한류 때문에 생긴 버릇이라는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배워라. 중국서 절대 BTS가 못 나오는 이유. 중국 BTS 사태로 빈약한 소프트파워만 드러내. 지난 20일 미국 외교 전문지 FP가 중국으로 인해 빚어진 BTS 논란에 대한 논평한 칼럼 일부입니다. FP는 중국에서 야기되는 과도한 민족주의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도 중국 측의 부적절한 반응을 잇따라 비판했습니다. 한때 덩치만 큰 이빨 빠진 호랑이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중국은 G2의 한 축이자 미국 경제 규모의 70%에 육박하는 경제 대국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방 예산 전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 군사력 등 강압성을 동반하는 하드파워에 비해 소프트파워, 문화 및 매력을 통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자발적 호감과 신뢰를 끌어내는 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2010년대 들어 당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는 등 소프트파워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공공외교센터와 영국 컨설팅사 포틀란드가 분석한 소프트파워 30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최하위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14개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퓨 리서치 센터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20년 36.5%에서 올해 74%로 18년 새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40년이 넘게 지났지만 중국은 체제의 특성 때문인지 여전히 언론은 물론 저장 영상물 등 제작과 유통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감독을 총괄하는 빅브라더라 할 수 있는 국가유수출판 광전 총국이 국무원에서 공산 선전부 산하로 옮겨지는 등 검열은 더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중국은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규모가 지난해 13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한 욕구를 억누르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의 이념이나 방침에 안 맞거나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예외 없이 검열망에 걸러집니다. 이런 과도한 검열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창발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자국의 모든 언론 출판물의 외국어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이 중국어의 순수성 및 문화를 크게 훼손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같은 중국 태도를 이중인격을 지닌 지킬 앤 하이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언어,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수출해 세계로부터 사랑받길 원하면서도 해외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한다며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등 미국뿐 아니라 한국 네이버까지 해외 사이트의 중국 내 접속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해당 해외 영화 개봉을 34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판호를 통한 4년 가까이 한국산 게임의 수입을 막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이 같은 조치들이 자국문화 및 산업보호를 위해서라고 주장하나 해외 문화의 유입을 막으면서 중국 문화가 세계로 전파되길 기대하는 건 모순이라는 비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21세기 이후 전 세계 주요 도시에 공자학원과 공자학당을 설립하고 언어와 문화를 전파해 자국에 대한 호감도와 문화적 영향력을 높이려 해왔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의 1호점에 설립된 공자학원은 중국 당국의 절대적 지원 아래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 현재 전 세계 총 162개국에 걸쳐 541곳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에 언어교육과 문화교류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는 건 비단 중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2007년부터 세종학당을 설립해 한글과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공자학원의 경우 순수히 언어와 문화교류를 위한 기관이 아닌 자국의 이데올로기 수출기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공자학원은 문화뿐 아니라 민감한 정치적 문제를 자국의 입장에서 홍보하는 비중이 커졌습니다. 예컨대 공자학원이 제공하는 6.25 전쟁의 기원에 관한 영상에 미국이 전쟁 확대를 위해 유엔 사령부 조직안을 통과시켰다는 등 중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는 식입니다. 또한 커리큘럼에서 테난먼, 대만, 티베트, 달라이라마, 인권 등 중국 정부가 꺼리는 이슈는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는 공자학원이 설치국에서 각종 스파이 활동의 거점으로도 쓰인다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2015년 1대1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 파트너 국가들의 집중해서 공자학원이 설립되자 중화주의 확산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수년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자학원을 폐쇄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프트파워 외교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시작한 공자학원이 상대국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는커녕 대래 반감만 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BTS의 6.25 관련 발언과 지난 8월 가수 이효리의 마오 발언을 빌미로 한 일부 중국인들의 반응은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국적, 성별, 지위 고하를 막론 특정 언행이 중국이 주장하는 핵심 이익, 하나의 중국 원칙에 거스르거나 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싶을 땐 네티즌들의 집단 행동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깝고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은 나라다 보니 BTS 이효리 외에도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5년 전인 2015년에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이가 국내 방송사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문매를 맞고 소속사까지 나서 공식 사과를 하는 소송까지 빚어졌습니다. 2016년에도 배우 박보검이 등장한 국내 스포츠용품 광고가 중화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비난 세례를 받았죠.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 때는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빚어진 한중 학생들 간 갈등이 폭행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중국 학생은 시위 지지 대자보를 훼손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한국 학생 사이에 폭력이 오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한국의 대학생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학내 게시판에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라라 라는 말이 있듯이 의의가 있다면 똑같이 표현했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나 중국 학생들에게서 이를 존중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주한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 담화로 중국의 주권을 해치고 사실을 왜곡하는 언행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 학생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개혁개방 이래 사회주의 정치 이념에 대한 정체성과 정당성을 강화를 위해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아서 성장한 세대들이 바로 지금의 중국 젊은 세대들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과 일부 중국인들의 맹목적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 매몰된 태도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파워 개념의 창시자 조지프 나이 교수가 지적하듯 중국은 소프트파워가 주로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과 국가를 소프트파워의 원천으로 보고 공자 등 고정적 문화 아이콘을 통한 체제 홍보에 주로 관심을 둘 뿐 민간에 대한 검열은 조금도 풀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일각에서는 한류의 부상이 전적으로 한국의 정부의 지원 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된 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책보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처럼 창작과 교류의 자유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검열과 통제가 아닌 개방과 교류가 자국문화로 하여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FP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한국의 문화정책을 이끄는 원칙으로 통한다며 중국은 BTS를 비난할 게 아니라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기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국이 주변국의 자발적 신뢰와 호감을 끌어내는 매력을 갖추려 하기보다 지금처럼 강압적인 힘에 기대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만 호소하는 한 진정한 강국으로 평가받는 날은 계속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중 네티즌이 한류 때문에 생긴 자신의 한국인 습관은 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한 중국 반응입니다. K-팝을 좋아한 후 자기도 모르게 생긴 한국인의 습관 있어? 난 계절 따라 음악 듣고 불고기와 치킨을 좋아하게 됐어. 웃을 때 손뼉 치는 거 우리 반 전체가 나랑 같아. 너무 리얼하다. 말할 때마다 한국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매일 아이스커피를 마셔.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 웃을 때 손뼉을 치고 일상용어 대부분이 한국어로 변했어. 아씨 라는 말을 정말 자주 써. 웃을 때 계속 손뼉 치고 그리고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치킨과 맥주의 맛들임. 입버릇이 아이고로 변했어. 어른을 보면 허리 굽혀 인사하기, 오른손은 허리춤에 둠, 웃을 때 손뼉 치기. 어른 만나면 허리 굽혀 인사하고 웃을 때 수시로 손뼉 치고 와 하고 말한 다음에는 항상 대박. 화가 나면 먼저 야라고 소리쳐. 자판 칠 때 하하하 안 치고 KKK 크크크크 쳐. 귀여울 때도 기호라고 얘기해. 런닝맨을 많이 봐서 그런지 지금 감탄할 때는 다 오케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은 커졌지만 아직까지 문화적, 사회적 인식은 덜 커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중국이 공산당 사상교육 때문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 저변에 문화적 성숙을 가져오는 바탕이 자리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또한 사회적 의식이 발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정부의 주도가 아니라 사회 시민의 주도적인 인식 변화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중국도 개방개혁을 하면서 한류의 습격에 경계하는 이유는 바로 댓글 반응처럼 그만큼 문화의 습격은 사회 전반의 언어 습관까지 바꿔버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